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정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네. 서창호 씨의 특혜 취업이 지금 문재인 수사의 핵심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동안 조금 알려지기는 했지만 네. 도대체 서창호 씨는 어떻게 특혜 취업이 됐느냐. 네네. 이게 이제 궁금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오늘 서울신문에서 네네. 타이 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를 네. 검찰에서 수사했던 내용 참고인으로 네네. 그 참고인 진술 내용이 나와서 박석호 씨가 서창호 씨의 그런 특혜 취업 과정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중앙일보가 강찬호 논설위원이 직접 그때 박석호 대표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또 그 밑에 태국으로 쫓아갔어요. 그렇죠. 예. 훈련국장 구로다 씨와 하고도 그 직접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상당 부분 밝혀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시리즈로 그렇죠. 3번인가 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진술했다는 건 그만큼 법적인 어떤 책임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자, 스토리는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직이 타이에 온다고 연락이 와서 자기가 못 만났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책상 위에 서창호 이 이력서하고 내용이 다 딱 있고 다시 연락이 와서 이 사람 800만 원에 맞춰라 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기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상직의 적인 줄 알았대요. 사윗감인 줄 알았대요. 사윗감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봤더니 전혀 경력도 없고 한데 이렇게 그 낙하산으로 하니까 그 사윗감인가 누군가 하고 낙하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구박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구박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낙하산이니까 근데 항공도 모르면서 여기 어떻게 왔어? 하고 좀 구박도 하면서 야근이 있잖아요. 야근의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 좀 배워 하고 이렇게 지시도 했대요. 나중에 알았답니다. 문다혜라는 사람,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다혜가 지금처럼 국민들 입에 이렇게 뭐 착착 달라붙게 이름이 나오나요? 잘 모르던 시절 있잖아요. 근데 사위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의아했겠구만. 의아했죠. 예, 내가 잘못 구박을 했구나. 이거 잘못하는데 잘리겠다. 가슴이 쿵쾅거렸겠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에 나가서 진술한 것도 특히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석호 씨는 어쨌든 자기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직으로부터 이렇게 명령을 받고 뽑으라. 그래서 뽑았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에다가 그 직감, 이 보조비 350만 원. 네네. 그런데 태국의 무슨 릴리하우스인가? 그거 아마 상당히 태국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350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입주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자격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왜 네가 그거 하냐 그랬다면서요. 얼마나 네가 하지. 박석호가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문다의 남편인지도 모르고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디 지금 방콕에서 묵을 때는 정하고 했더니 릴리하우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놀래서 거기 어떻게 들어갈 생각을 하냐. 못 버틴다.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가격 낮은데 많다고 여기 물가 싸잖아요. 방콕이 또 싸죠. 그러니까 굳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네가 몰라서 그런다고 그렇게 또 얘기도 해줬다고 합니다. 거기는 들어가기 진짜 힘들대요. 그래서 연봉이 어떻게 되고 또 국내 그 타이 이 국가 내에 무슨 직업을 어떻게 갖고 뭐 이거를 아주 낱낱이 다 해야지만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800만 원의 월급, 그리고 생활비, 주택 보조비 350, 그리고 외손자
거기도 또 고급 무슨 학교로 들어갔잖아요. 네, 연 프렘, 3천만 원인가? 예, 프렘 무슨 국제학교인가 뭐 그래서 뭐 방과 후에 아이의 또 다른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나중에 외국의 유명 대학을 가기 위한 특별 활동 그 클래스들이 따로 있대요. 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이 볼 때는 뭐 800 그렇게 높지도 않네. 또 뭐 350 줄 수 있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태국에서는 엄청나게 높고 이 800만 원이 타이 이스타 제자에서는 뭐 두 번째인가 많은 월급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제일 높은 사람 훈련국장이에요. 그 일본 사람. 그러던가. 예, 예. 이 사람이 저기라고 합니다. 기장이죠. 기장이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타이 이스타젯을 왜 만들었느냐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타이 이스타젯이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상직은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타이 이스타젯은 태국 거다. 그렇죠. 우리하고 관계없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타이스타젯이 350억을 투자를 해요. 나중에 다 생짜로 다 회수를 하지만 그러니까 회사를 하나 띄우려면 항공회사가 사실 아무리 저가 항공이라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비행기도 몇 대는 있어야 할 건데 그렇죠. 딱 한 대 있었다면서. 비행기 리스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영업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 일본인 훈련국장이 증언을 한 겁니다. 이 회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비행기를 뛴 건 딱 4번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뭐 수익에 저가 항공이 아니고 그렇죠. 수익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거기다 뭐 돈 빼돌리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돈을 거기다 집어넣고 어찌됐든 다른 데 빼돌리려고 한 거 아니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저 사위를 그럴듯하게 어찌됐든 이 월급 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아들이 외국에 가서 어쨌든 유명 대학에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 국내에서보다는 이런 몇 가지가 맞물려 갖고 딱 이상직이 그만둔 다음에 몇 개월 안 있어서 그냥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까? 해체시켜 버려요. 전 직원 일본인 훈련국장이 바로 그만두는 이유가 월급을 안 줘서. 월급을 계속 체불되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일본인 국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수익에 대한 어떤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에 무슨 투자를 하거나 항공사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전혀 투자를 하지도 않고. 또 태국의 항공 관련 그런 기관들. 네. 그래서 대관 업무도 좀 해야 그쪽에서 여러 가지 편의도 봐주고 그럴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훈련국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박석호라는 사람 대표 이 사람은 항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뭐 티켓 파는 사람이다. 티켓 총판. 그러니까 이스타젯 항공의 태국 티켓 총판 대리 회사잖아요. 그게 또 총판 회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겸직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는 타이 이스타젯 항공 대표, 하나는 이스타젯의 티켓 태국 총판 담당. 그러니까 박 대표는 말씀하셨듯이 대관, 태국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이게 타이 회사인 것처럼 하고 원래는 51% 이상 태국 사람이 이거를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대표가 태국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태국 회사이니까 엄청나게 그런 제약이 있는데 그러면 뻔질나게 태국 국토부 항공 담당 찾아가서 막 뭐 로비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태국 내에서 국내 항공을 또 개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국이 크니까 항공기 타고 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외국으로 나가는 거 말고도. 그렇죠. 그러면은 로비를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창호 씨는 취업이 돼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스타 항공이 이제 본사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그 대표고 또 전무하고 또 박석호 대표 이렇게 4명이 만났는데 민소매 티셔츠 차림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 대표하고 이스타젯 항공이 대주주잖아요. 어찌됐든. 네. 그러니까요. 사실상 1m로는 그러니까 그 전무하고 서 씨를 처음으로 면접 보는 자는 면접이라기보단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상견례라고 해야 되겠죠. 오게 만들었다는 게 음식점이에요. 근데 세 사람은 앉아 있었죠. 박석호 대표하고 이스타젯 항공 임원 2명 앉아 있는데 최종구 대표하고 전무는
투면 거기 1, 2인자가 나온 그렇죠. 거 아닙니까? 원화 빼고는. 예, 그래서 서 씨가 나오는데 이 서 씨라는 사람의 뭐랄까요 행태 이건 처음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서 씨는 사실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낙하산이다 보다.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가 한 가지 장면에서 드러난 거예요. 어찌 됐든 대통령이 장인이건 아니건 간에 자기가 지금 게임 업체에서 나와갖고 몇 개월 동안 직업이 없어서 대통령한테 참 용돈 받아가면서 생활비 받아가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너 취직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 자신의 인상을 좋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항공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니까 더 좀 봐주세요. 뭐 굽신거릴 것 같지는 없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죠. 그렇죠. 그런데 민소매, 반소매 차림으로 껄렁껄렁하게 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증언을 한 이스타젯 항공사 임원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 사람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몰랐겠죠. 서창호가 누군지 몰랐겠죠. 아니 선배님, 서창호라는 이름도 저희도 지금 최근에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 토리게임즈 대표도 소환 조사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창호 씨가 타이 이스타젯으로 가기 전에 2016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 동안 이 토리게임즈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4개월 후에 그러니까 2018년 7월에 타이 이스타젯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 3월이라는 게 바로 이상지가 중진공 이사장 된 때 아닙니까? 임명장을 받은 날입니다. 받은 때. 그때 이제 그만두고 너는 이제 저리 갈 테니까 그만둬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토리게임즈 대표한테도 거기 올 때도 혹시 무슨 영향력이 있었느냐 그걸 조사하려는 모양이죠. 예, 제가 좀 그것도 취재 중인데 아직은 제가 취재를 마무리 못 지어서 그런데 아주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서 씨라는 사람이 사실 능력이 스스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경희대 나와서 같은 학교 나왔잖아요. 경희대 나와서 그 다음에 뭐 증권회사를 다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잠깐이었던 것 같고 이 게임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도 사실 이 문재인이 좀 위력이 있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저 당대표 하거나 혹은 의원이거나 잠룡이거나 막 계속 어쨌든 대통령의 문재인의 운명 쓴 다음부터는 뛰어들잖아요. 정치권에. 그 이전에도 청와대 뭐 비서실장도 하고 수석도 했으니까 센 사람이죠. 그런데 토리게임스 자체의 게임 업체에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다. 게임 업체에서 전부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성과가 나온다거나 뭐 또는 결과물 자체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의혹은 뭐냐면 돈이에요. 이게 토리게임스가 있었던, 그러니까 토리게임스한테 사무실을 내줬던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이 그러니까 빌딩의 주인이 펀드회사 대표예요. 근데 이 펀드회사 대표가 알 수가 없어요. 이 펀드회사 대표가 우리들 병원이죠. 노무현. 그 우리들 병원장과 함께 우리들 창업 벤처 투자회사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들 병원 아시잖아요. 친노 친문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들 병원에 무슨 창업 투자 뭐 해서 우리들 병원 사장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계속 투자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토리게임스와 이 회사가 무엇인가 연관이 돼 있다. 왜냐하면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 그러니까 사무실 무슨 임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계약이 맺어서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주진형인가요? 문재인 당시에 저 청와대에 들어갔던 증권회사 보좌관인가 하나증권에 경제 보좌관인가 누군가 들어가는 그 당시 주진형이 있었던 펀드에서 여기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100 얼마인가 했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 사람 내지는 옛날 그 친노였던 사람들과 돈이 얽혀져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리게임스 자체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던 그런 회사이고, 그러면 서 씨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게임에 대해서 무슨 아는 사람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서 씨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돈을 물어다 주는 사람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친문, 친노와 관련된 돈의 흐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의혹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들 병원 뭐 수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뭐 문재인 정권 시절이니까 예.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래, 완전히 그건 덮어져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토리게임스 대표를 소환했다는 건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그 부분까지 검찰이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해서 돈 관계가 그렇게 160억인가 얼마가 투자가 되고 이랬느냐. 서 씨는 이건 거기서 누가 뭐 영향력을 했느냐. 행사를 그렇죠. 했느냐. 그 돈과 서 씨의 관계는 뭐냐. 어쨌든 이 서창호 씨는 이상직 전 의원이 무조건 뽑으라 해서 지금 박석호 대표는 뭐 바지 사장이니까 예. 뽑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안까지는 이제 문재인이가 생활비를 대주었는데 네네. 거기 취업하면서부터는 생활비를 끊어버렸으니까 네네. 경제적 이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를 지금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 뇌물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확실하게 대가성이 있느냐, 대가성이 있고 그 대가성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미 그 한 축이잖아요. 그 이상직이 어떻게 중진고 이사장이 됐느냐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당시에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예. 조현옥 인사수석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에 인사와 관련된 담당 직원까지 증언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의 이제 제3자 뇌물죄보다 직접 뇌물죄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창호 씨의 특혜 취업 이런 문제도 거의 이제 그 진상이 밝혀지는 것 같고 직접 뇌물죄 이것도 지금 생활비를 대주다가 끊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대가성 있는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 나왔던 김정숙 씨가 5천만 원 지인을 통해서 뭉칫돈 보낸 것도 일종의 생활비 쪽 아니었겠느냐.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출판사에서 디자인비라고 어떤 사람을 2억을 줍니까? 문다혜가 무슨 디자인 전문가 거기다 5천만 원 구워준 거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문재인한테 갈 돈을 이 문다혜한테 주어가지고 뭐 다른 데로 쓰도록 생활비로 쓰든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하든 그런 것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만 생각하기엔 근데 선배님 저는 약간 더 의혹이 있어요. 아, 그래. 액수만 생각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돼요. 생활비를 10억 가까이 몰아준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지금 대통령의 딸이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따져보면 이겁니다. 양인에서도 돈 냈죠. 유승화도 돈 보냈죠. 그런데 처음에 지금 이 문다혜가 300만 원 갖고 뭐 그러냐 그러다가 지워버렸어요. 왜? 수천만 원이라고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5천이라고만 치면 벌써 양쪽에서 1억이잖아요. 거기에 동창이 1억이고 그럼 이것만은 동창이 5천이니까 1억 5천이에요. 여기다가 또 뭐가 있죠? 그 2억. 2억 5천이 있죠. 그 1억 5천에 2억 5천 하면 벌써 5억이죠. 여기다가 별장이 지금 3억 7천 원. 3억 7천이 나는데 이거 제가 얘기하고 다니다가 댓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지역 시세 해갖고 댓글에 쫙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송기인 신부가 잘 아니까 뭐 싸게 주었을 수도 있고 뭐 계약만 3억 7천으로 이렇게 오갔을 뿐이지 또 뒷돈으로 줄 가능성도 많죠. 왜 그러냐면 이건 세금 문제가 있거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 문재인과 관련해서는 수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